반갑습니다.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 분석, 요거 종목 뭐 나왔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세력 분석 우리 연금 스윙 배우신 분들은 구하는 방법 아시죠? 제가 이제 구한 것들도 보면은 이제 원래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확실히 몇 개 안 나왔어요. 시장이 좀 좋아야게 나오는데 일단 추려 보니까 YMT, 프롬파스트, 코오롱이 세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요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 날 한번 리뷰를 해 보면은 눈에 띄었던 것들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며칠 됐다고. MOT 관련해서 얘가 좀 힘이 좋았죠. 단타 매매하기 좀 좋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필에너지 같은 것들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먹을 구간이 거의 없어요. 왜? 이게 그 시가총액 큰 종목이 움직일 때의 특징인데 얘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관이 같이 사주는 매집 동향 이런 그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들이 좀 대형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특징으로 상한가를 한번 말긴 했는데 갭은 안 떴죠. 상한가를 잘 말지 못하는 나가 무겁다 는 종목들이 이렇고 시총으로 파악을 하기에 이게 페이크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형태냐? 초반에 강하게 올린, 오전에 강하게 올린 다음에 한번 누르고 점점 저점을 밟아가면서 올립니다. 특징이 호가창에 거의 억 단위로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타이밍이 아니고서야 조금만 뒤에 가더라도 먹을 게 없은 그런 장, 즉 말해 올릴 때 최대한 올리는 그런 이런 형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동성이 작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자리를 잡았다면은 좋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다. 아마 거래대금 큰 거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필에너지 꼭 뭐 조금이라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코오롱. 코오롱 같은 게 누를 때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시가총액 나름 큰 편인데 지금 많이 내려온 거예요. 어,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왔네. 원래 좀 큰데 그 어떻게 보면 대기업 그런 본주기 때문에 무거운 움직임, 상한가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거래량은 지금 터진 모습인데 이렇게 고점에서 시세를 터트리면서 쫙 쏩니다. 이런 것들은 연금 스윙 할 줄 아시는 분만 이제 TNGPO 삼아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연금 스윙 외엔 먹을 게 내려와야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등을 먹는 거죠. 단타가 요런 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있죠. 먹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MOT만큼은 아니다. 왜냐면은 강한 상승 이후에 안 빠지면서 들어 올린 모습이고, 호가창이 좀 쉬웠어요. 반등을 좀 잘 주는 호가창. 체결도 뭔가 이제 큰 물량이 올라갈 때는 그나마 얌전한데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쏘고 밀리고 이런 거 있죠. 수급이 연속되진 않는다. 연속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고 연속이 안 되면 그냥 반등이 그친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신규 상장주 최근 수목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좀 움직였는데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 뭐죠? 매물대가 작기 때문에 올릴 때 시원하게 올린다. 기대 수익이 크다. 그 대신 눌림은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좀 특징이 그래요. 밀 때 좀 깊게 밀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대를 조금 더 낮춰서 접근해야 되고 애초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돌파 눌림 정도는 괜찮죠. 특정 구간 돌파한 다음에 다시 지지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그냥 아무 따 매수죠. 예상하고 그냥 거기 사가지고 반등 나오면 먹고 혹은 추세 존버하면서 더 올라가는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돌파 눌리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싸니까 받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도 좀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금요일 리뷰했고 세력 종목 말씀드렸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IMT를 뽑아봤는데 딱 뭔가 뭔가 느낌이 있죠. 무슨 느낌이 있냐? 자, 이렇게 224에서 1년선을 터치하고 밀려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하락 어떻게 됐죠? 미친 듯이 하락을 했죠. 각도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뭐 썰매 같아. 쭉 내려갈 것 같은데 갑자기 들어올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죠?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었다. 자, 시총이 작은 800억 정도의 종목인데 이 정도 완만하기는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예 올려서 상승 매집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도 괜찮죠.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기울기로도 괜찮아. 그러한 종목이 20선을 계속 못 그렇죠. 지금 그런데 20선을 한번 깼다가 자꾸 이런 매집봉의 형태를 쏘면서 20선 넘어갈 거야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20선에서 돌리고 20선을 제가 볼 땐 비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얘는 당면한 목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뭐 매수는 우리 하던 대로 5% 손절 잡고 박스 하단이니까 박스 절반 손절인 거죠. 박스 절반 손절 혹은 박스 하단부 반등 노리고 반등 때 손절. 요거 이제 매수 전략은 이렇게 잡고 매도 전략을 잡는다 치면은 좀 웃음이 나왔는데 왜냐면은 또 높습니다. 왜 이리 높아? 그만큼 앞에의 이런 흐름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거든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이거 전체를 상승 1파로 보기 때문에 3파는 1파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매도가가 꿈과 희망이 섞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매물대를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배팅에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로 또 100%네. 참 언제 갈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 목표가는 알겠어. 이게 하나의 흐름이었고 또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 하면은 여기가 된 거 알겠어. 그러면은 짧은 호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은 호흡은 역시나 이 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더 끌던지 바로 쏘던지 해서 이 전고 라인에서 역시나 한번 쉬었다 갈 것이 쉬었다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 라운드 피겨와 이 라인이 단기 목표가다. 뭐 단기 목표가는 나쁘지 않죠. 20% 25%도 최종은 여기지만 자 이렇게 IMT를 받고 자 다음은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한선 엔지니어링은 보세요. 요 앞에 어떤 모습 있죠? 인위적인 매물대를 하나 형성을 하고 밀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요때의 하락 각도랑 얘를 비교해 보자고요.
완만해졌죠. 확실히 완만해졌습니다. 아닌가? 급해졌나? 좀 확장이 된 모습이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급하게 이 급하게 내려왔네요. 내가 여기 이거네. 급하게 내려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툼에도 나오고. 그런데 아이고, 점점 급하게 내려오는데 한번 스탑을 딱 걸었죠. 그리고 이 박스를 어떻게 지금 밟고 있어요. 얘가 밟고 있어요. 밟고 있으면서 작은 박스 하나를 만들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과 이 하락 조정폭이 제가 볼 땐 적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횡보를 조금 더 해서 이 박스죠. 밑에 박스는 아닙니다. 위에 박스에서 횡보를 조금 더 하면은 이쁜 모습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쪽을 두드리는 모습을 형태를 하면서 각 그 저점을 올리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224에서는 비비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흐름상 그렇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하는 사업군을 보면은 횡보를 더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이제 설정을 하자면은 단기로 봐야겠죠. 왜? 아까 전처럼 그 횡보하는 흐름이 조금 더 이쁘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매도 지점은 9,000원대와 여기 한 20% 목 224일선이죠. 이 선을 저항으로 잡고 역시나 매수는 박스 하단부 이렇게 박스 중심 손절이거나 혹은 분할 매수해서 박스 하단부 반등 손절, 박스 중심부 오면 반등 때 박스 중심부 오면 손절. 이렇게 잡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파동이 여기까지는 한번 튀면서 이렇게 박스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형성이 됐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런 하나의 박스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이 박스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밥그릇 3번 자리 3번 자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연에는 파동이 길고 밀고 길게 밀거나 길게 올리고 길게 내리고 이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하는 사업군을 볼 때는 그러한 원래 3번 자리가 좀 매집이 부족하거나 혹은 재료나 이런 것들이 슈팅이 준비가 안 됐다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 대신 이 안에서도 파동이 엄청 큽니다. 20% 이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건 충분히 주는데, 문제는 이 한선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하는 사업군을 보자면은 이 3번 자리의 그런 흐름 속이 생각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게 넘고 나서 이제 목표가 다시 산정해 봅시다. 가볍게 보면은 여기 이런 매물대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매물대를 갈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시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모자 형태의 하나의 상승이 있다면은 얘가 마음 먹고 쏠 때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마음 먹고 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얘는 224일선이 이걸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뚫었다가 저 가격이 많이 안 내려온,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다가 한번 뚫었다가 많이 안 밀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미친 듯한 슈팅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전조 증상으로는 뭐 이렇게 종가는 양봉인데 갭 뜬 음봉, 뭐 밑꼬리가 긴 막 이런 형태도 나올 거고, 막 요상한 도지 형태도 나올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약간 단봉 하나 뜨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갑자기 다음날 슈팅, 갭 살짝 뜨고 슈팅, 혹은 단봉 하나 뜨고 바로 점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얘의 특성상 상은 잘 마네요.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은 3번 자리 아니기 때문에, 이걸 3번 넘으면 4번 자리고 당연히 이런 거대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추적을 계속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자 다음은 엔시스입니다. 역시나 매수 전략은 박스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매도 전략은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224일선을 무시하긴 어려울 것 같다. 224일선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손익비가 1대2가 아니죠. 앞에 것도 2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여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박스 중심부 손절을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한 마이너스 6%, 7% 정도 되겠죠. 그래 해야 14% 가는 혹은 10% 가는 요 흐름에 손익비가 나오니까 손절을 이렇게 잡으시고 하면 되겠다. 저장됐나? 저장됐네. 자 이제 밑에는 자 대봉 요거 내일 튈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튈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우듬지팜 역시 튈 것 같습니다. CCS 역시 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미 반등은 나왔는데 상승 흐름이 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아비코, 포바이포, 코세스. 요 밑에는 그냥 관심입니다. 관심이고, 요런 거 이제 스윙이고, 얘는 단타가 되겠죠. 단타인데 자리가 괜찮아. 자리가 좋아서 손절 손절한 게 조금 반등이 나왔죠. 원래 이 저점 대비 한 5% 정도 손절 잡고 들어가면은 10% 익절하면 손익비 2대1 나오거든요. 우덤지팜도 이 저점 대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 손절이고, 위로는 이제 저점 대비 10% 정도 손익비가 나오는데 얘는 많이 빠졌죠. 근데 끼도 좋아. 무슨 말인가 하면 쏠 때 좀 시원하게 쏘기 때문에 20%, 15% 이렇게 목표 잡아도 된다. 아마 이평선을 보완해서 10%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살짝 넘겠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평선은 좀 넘나드는, 일부러 넘기고 막 미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반등 탁 주고 확 죽이는. 대봉 LS는 5일선 반등이긴 한데 자리가 괜찮은 부분이라서 전고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슈팅 하나.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슈팅이 제가 볼 때는 강하게 갈 것인가 하는 것 좀 의문이 있어요. 갈 거면 이렇게 하겠죠. 갈 거면은 여기서 일단은 고점을 넘길 겁니다. 어떻게 뭐 무슨 수 써서라도 넘긴 다음에 내려서 쌍바닥 한번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린다는 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재료가 있어서 갭도 많이 안 뜨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바로 살짝 뜬 다음에 저점 테스트 한번 하고 그날로 바로
쏘는, 갭이 뜨더라도 저점 테스트 한번 하고 쏘면은 이제 장대봉이 그러면 장대봉이 나올 수가 있는데, 흐름상 역시나 오전장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쫙 빼는 모습도 좋습니다. 한 6, 7% 한번 쫙 올렸다가 거의 저점까지 쫙 밀고 다시 중간장부터 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최근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싱글 상장주 최근 트렌드 막 오후장에 막 하고 그랬죠. 뭐였냐, 종목 MOT 같이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장대봉 나오고, 장대봉이 나온 다음에 2만원 갑니다. 20%짜리가 나와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고점 17,500원 라인에 뭔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갭 뜨고 바로 밀린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안 밀려서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넘었다가 내렸다가 바닥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좀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재료도 뽑고 뭔가 오전에 요상한 흐름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 빵 터지면서 들어 올렸는데 그걸 또 죽이면서 내려가, 그러다 다시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당일 슈팅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지금 조정이 별로 폭이 안 깊죠. 그럼 빨리 가야 돼. 갭이 바로 뜨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시간에 조용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돈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강한 가격 조정을 한번 줘야 충격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오전에 거래량을 빵 쓰면서 강하게 상승했어. 그걸 또 죽이면 어떻게 되죠? 가격 조정 폭이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면은 이 반발 작용으로 앞에 들어온 돈이 진카라면은 이거 대비 더 많이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돈 들어왔는데 거래량 없이 죽여?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해볼만한 자리고, 역시나 손절은 이 저점 대비 5% 이타 손절인데, 그럼 이제 웬만하면 저점에서 잡아야 되겠죠. 5% 손절 잡고 손익비가 2대1이라 치면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내가 손절을 어디 잡을 건데 손익비가 2대1 나오겠냐를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 단타가 어려운 게, 우리가 손절은 3% 정도 잡잖아요. 근데 수익 6% 자신 있습니까? 보통은 그게 안 되거든요. 보통 3% 먹고 혹은 2% 먹고 와우 잘 팔았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익비 2대1을 만들려면 스윙 매매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혹은 그 스윙 종목이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목표가 어디인지 아니까 거기 갈 거니까 이제 분봉상 눌림 잡아서 혹은 돌파 눌림 돌파 잡아서 거기까지 버티면 손익비가 이제 2대1이 나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높은 종목이 뉴스가 떠서 산다기보다는 스윙 종목을 추적을 해서, 그럼 그러한 스윙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바닥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단 회장님, 단 회장님이 이제 바닥권 종목 많이 하잖아요. 역배열로 해서 그러한 종목을 해야 이제 손익배 2대1이 나올 수 있어요. 바닥권에서 쏘는 애들이 그래도 폭이 있잖아요.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손익비가 2대1이 나오는 매매를 할 수 있다. 6% 수익이면은 3% 손절, 10% 수익이면 5% 손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 손익비 2대1 매매를 한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말 나온 김에 단적인 예로 제가 높은 건 종목을 안 드리지만, 레인보우 뭐 이러한 종목이 있다 칩시다. 얘를 손익비를 2대1을 잡아야 되는데, 2대1 잡아야 되는데 낙폭이 어떻게 돼요? 일단 밀리더라도 5% 손절 잡으면 무조건, 뭐 저점 대비 5% 손절 잡으면 무조건 5%를 무조건 깹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18이죠. 뭐 반등이 나왔던 시점은 한 10%가 나온다고. 그럼 10%인데 20%, 이 높은 자리에서 20%, 그러한 종목의 빈도수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 대비 훨씬 낮다는 겁니다. 10% 나올 수 있죠. 10% 나올 수 있지.
근데 20%는 어렵다. 그럼 구조상 20% 내리고 10% 반등, 20% 내리고 10% 반등.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만약에 숏이 됐다면은 숏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자리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구조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수 얘기 한번 할게요. 3월 중순 이후로 제가 신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 없나요? 3월 중순 지났습니다. 중순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좀 매매를 본격적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모아가는 매매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순이 다음 주까지겠지만 다음 주 좀 눈치 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럼 뭐 공매도가 이제 되기도 하겠지만 공매도가 되면 일단 바닥권 종목은 괜찮은데 저렇게 레인보우처럼 올려놓은 놈들은 쫙 빠지겠죠. 즉 말에 재료를 보더라도 이제는 로봇이나 방산 이런 것들은 관심에서 조금 접어둬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 슈팅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슈팅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차 전지, 뭐 지금도 좀 바닥권에서 조금 들어 올리고 있죠. 공매도를 치려면은 좀 들어 올려야 되니까 안 오른 것들, 지금 대형주들, 뭐 CJ나 이런 것들, 뭐 각종 재료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저평가고 공매도가 들어온다 치면은 오히려 저평가에서는 공매도를 안 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미리 좀 사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시황을 크게 거시적으로 보고 점점 압축을 해서 테마 그리고 당일 재료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제 전략은 중순 이후다. 뭐 후순까지 보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중순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쫄지 말고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망 드렸습니다. 드리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